안녕하세요. 낭독으로 힐링의 빛날 화복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민정 씨가 쓴 들녘출판사의 옷장에서 나온 인문학입니다. 저는 사실 옷과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옷에 담겨있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옷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생겼습니다. 옷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버려지는지 옷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3편에 나눠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접했던 패스트 패션, 에코 패션, 명품, 모피 등 패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패스트 패션에 취해 있는 동안 동남아의 아동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 친환경 식물을 원료로 썼다면서 에코 상품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 공장에서는 제품의 찌꺼기를 버려 자연을 해치는 아이러니 등 다양한 이야기로 옷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 이민정 씨는 내가 입는 옷이 곧 바로 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나를 표현하게 하는 옷,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옷,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옳은 옷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입니다. 그러니 날씨나 문화, 성별에 따라 옷을 입는 목적과 모양은 80억 명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 옷을 안다는 것은 곧 사람을 안다는 것이 아닐까요? 옷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10여 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책에 소개되는 이야기 속의 수치가 현재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싸게 사고 빠르게 버리는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 패션, 빠른 옷. 패스트푸드라는 말은 우리에게 참 친숙하죠. 빠르다라는 뜻의 패스트와 음식이라는 뜻의 푸드를 합친 말입니다. 패스트푸드의 장점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 그 이름처럼 빠릅니다.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간단히 익히거나 데우기만 하면 조리가 끝나기 때문에 주문 후 몇 분 안에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먹기에 번거롭지가 않습니다. 뭐든 제대로 차려 먹고 나면 설거지가 남게 마련이죠. 하지만 패스트푸드의 경우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포장 용기를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장점은 가격이 싸다는 것입니다. 다 먹고 나면 배가 두둑히 불러오는 햄버거 세트도 몇천 원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의 감초인 컵라면이나 삼각 김밥 등은 1,000원 안팎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패스트푸드만큼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패스트푸드의 모든 장점을 꼭 닮은 또 다른 패스트 형제가 탄생했습니다. 이름하여 패스트 패션. 패스트 패션이 등장한 지는 몇십 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최근에서야 그 열풍이 불고 있죠. 과연 패스트 패션이란 무엇일까요? 영단어를 그대로 풀면 빠른 옷이라는 뜻인데 도대체 옷이 어떻게 빠르다는 걸까요? 우리는 주로 유행에 따라 옷을 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유행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몸에 걸치는 옷, 신발, 가방 등 대부분 패션 제품의 유행은 세계 4대 패션 위크에서 시작됩니다. 이름 있는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는 자리죠.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이탈리아 밀라노,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에 걸친 큰 패션쇼가 열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유명 디자이너들이 이 쇼에서 그들의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죠. 크리스찬 라크루와 알렉산더 맥퀸, 마크 제이콥스 등등 패션에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유명 디자이너들이 모두 참가합니다. 나는 패션쇼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각종 옷가게에서 옷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은 대부분 패션위크를 참고해서 옷을 만들고 판매합니다. 때문에 패션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도 옷을 고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패션위크의 유행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패션위크에서 선보인 유행의 큰 틀을 참고해 소비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체에 전달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은 최신 유행으로 등장한 옷을 빨리 입고 싶지만 물건을 만드는 쪽은 더디기만 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 패션계에 이 과정을 좀 더 단축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자라의 창업주 아만시오 오르테가입니다. 패스트 패션의 탄생.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스페인 철도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서북쪽 바닷가 도시인 라 코르냐에서 자랐는데 그의 집은 몹시 가난했다고 합니다. 가정부로 일하던 그의 어머니는 어느 날 동네의 식료품점에 들러 혹시 외상을 줄 수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식료품점의 사장은 어머니의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어린 아만시오는 어머니의 이런 초라한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공부를 포기하고 돈을 벌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의 나이 겨우 13이었습니다. 그의 첫 직장은 셔츠를 만들어 파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그는 잔심부름과 제품 배달을 하면서 의류사업의 생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 답답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답답하게 만든 첫 번째 이유는 완성된 셔츠가 소비자의 손에 닿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유행은 시시각각 바뀌는데 가게에 걸린 옷들은 소비자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구닥다리 스타일들 뿐이었으니 가게가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둘째,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일하던 셔츠 가게는 스페인 대도시인 바르셀로나에서 생산된 옷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직접 가져오는 대신 몇 군데의 도매상을 거쳐 옷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도매상 하나를 거칠 때마다 옷감에는 도매상이 남기는 이윤이 붙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75년 아만시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라의 문을 연 것입니다. 사실 처음 그가 점찍어 놓은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대히트를 친 유명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의 쾌활하고 낭만적인 주인공의 이름 조르바였죠. 간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옆골목 식당 주인이 득달같이 달려와 조르바라는 이름을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식당의 이름도 조르바였던 것입니다. 아만시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게 이름이야 바꾼다고 해도 이미 만든 간판을 버리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는 짠돌이답게 간판에 쓰인 철자들을 재활용해서 이름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조르바에서 Z와 R과 A를 가져오고 남겨진 B의 꼭지를 조금 떼어 O에 가져다 붙였더니 자라라는 이름의 간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라비아 말로
따뜻한 빛이라는 좋은 뜻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뒤로하고 가게를 개업한 아만시오는 이전까지 의류업계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최신 유행을 최대한 빨리 소비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가게 근처에 직접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가 살던 라 코르냐는 항구 도시였기에 남자들은 대부분 바다로 나갔고 여자들은 소일거리를 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육지에 남아있는 여자들을 고용해서 바느질 일감을 주자 가난한 어부의 부인들은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아만시오가 유행할 만한 아이템을 점찍어 보여주면 공장 직원들은 빠른 속도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신 유행을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재 자라에서 제품이 기획되고 판매점에 진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2~3주입니다. 빠른 패션이라는 패스트 패션의 개념이 성립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입니다. 아만시오의 또 다른 시도는 가격 낮추기였습니다. 아무리 최신 유행 제품을 빨리 내놓는다 해도 가격이 비싸다면 부자밖에 살 수 없을 테니까요. 그는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옷을 원했습니다. 광고도 최소화했습니다. 유명인이 나오는 광고는 광고비가 많이 드니까요. 몇 주 전 패션쇼에 나온 옷을 단 몇 주 만에 그것도 싼 값에 살 수 있다니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도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에 견줄 만큼 빼어난 옷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 뒤로는 승승장구였습니다. 1975년 작은 항구 도시에서 첫 번째 문을 연 자라는 1989년에 100개의 매장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는 매장 수가 전 세계적으로 1763개에 이르는 대형 의류업체가 되었습니다. 자라의 성공을 발판으로 아만시오는 새로운 브랜드들을 차례차례 개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계열사까지 합쳐 전 세계에 6,058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상으로 생계를 이어야 했고 고등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소녀는 지금 스페인의 최고 부자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 가는 부자입니다. 그의 재산은 5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을 상회하지요. 자라가 거둔 놀라운 성공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고 자라를 모델로 삼은 브랜드들이 패스트 패션의 세계로 진출했습니다. 미국의 갭, 포에버 21, 영국의 탑샵, 스웨덴의 H&M, 일본의 유니클로, 호주의 벨리걸 등이 현재 최신 유행 패션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빠르게 그리고 싸게 공급하는 패스트 패션의 선두 주자들입니다. 여기까지 패스트 패션과 패스트 패션의 선두인 자라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유행을 빠르게 따라가고 가격을 낮춰 빨리 많이 판매하다 보니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창작의 노고를 빼앗기고 빠르게 버려지는 옷으로 인한 환경의 문제, 그리고 옷을 만드는 노동자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까지 읽은 부분에 이어서 책의 20페이지부터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알고 이런 세상이라도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